네, 수익률 10배를 도전하는 가치주를 찾는 코너죠. 텐베거 시간입니다. 글쎄요, 같이 청량하게 텐베거를 외치던 이해수 앵커가 없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허전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이제 KG 이니시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결제라고 하면 두 가지 기업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제 이 KG 이니시스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쿠팡이나 또는 네이버페이 같은 쇼핑 결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크게 재평가를 받았던 기업이었고, 대신에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업은 이제 공연이나 또는 티켓, 관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티켓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바로 이 KG 이니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앞서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한번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에 대한 정부 정책 자체가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KG니시스 같은 이런 공연이라든지 관광 또는 이제 티켓에 대한 매매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이제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인데요. 우리가 온라인 결제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났던 부분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하는 것들보다 가격을 좀 더 비교를 하고 사는 그런 결제에 대한 스마트 컨슈머들이 현재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현재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들에 대해서 접속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불황형 소비 패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가격 비교에 대한 이런 결제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화랑일 때는 뭐 아무 때나 가서 10원, 20원, 뭐 100원, 만원 차이 그냥 급곡하고 그냥 매매를 한다면,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불량형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은 뜨고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 과정을 감안한다면 지금 KG니시스 같은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던 것이 KG이니시스 계열사들에 대한 뭐 M&A라든지 또는 그런 조금 본업을 조금 등한시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자리부터는 좀 더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조 대표님, 네. 오늘 텐베거 종목 보니까 엔터네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엔터주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수문 열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은 다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 K-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열풍이 굉장히 좀 세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근데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이번에 그 부분이 포문이 이제 제대로 한번 열리지 않을까.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던 팬데믹 종식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항공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유가 상승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대한항공이라든지 일부 항공주들은 일단 벌써 또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료라든지 하는 부분도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부 벌써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고요.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여행이 진짜 언제 풀릴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그냥 공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소위 가수들이 꼽살이라고 그러죠. 꼽살이 끼어서 어떻게 공연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만약에 이제 공연이 성사가 되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은 대부분 다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하이브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대죠. 근데 그럼 군에 안 가는 쪽을 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는 군대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지금 증권사 컨센으로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650억 정도가 되는데요. YG 엔터 상장하고 난 다음에 650억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주가 자체도 그런 식의 어떤 호응 자체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언저리로 일단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 7만 5천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철 대표님, 사실 엔터 비롯해서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오미크론 발발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통계도 쭉 말씀 주셨지만 이제 나타나는 위드 코로나는 네. 사실 중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큰 악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악재를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YG를 비롯해서 엔터주들과 앞으로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군대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근데 군대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도 사실은 NFT라든지 아니면 요즘 가수들을 보더라도 이제 가수가 이제 디지털화돼서 이제 가상 가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활동을 분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금 경제가 봉쇄된다든지 국경을 봉쇄하는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준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기 때문에 막아놨는 봉쇄를 저는 풀 수밖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푸는 과정에서는 이게 웬만한 데미지가 없으면은 그냥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리스크 자체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위중증 추이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 부분 앞으로 엔터주는 글쎄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네네. 오늘 텐베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의료 장비 업체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오늘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의료 장비 업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엔데믹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은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병원 방문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감기를 많이 안 걸렸고 그다음에 뭐 저희 애들도 매년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한 2년 동안 콧물도 안 흘릴 정도로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2년 동안 처방약품이 그만큼 안 팔렸기 때문에 동네 의원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체나 의료 장비 업체는 꼭 봐야 된다라는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2년 동안 구조조정이 여기도 상당히 심하게 들어왔던 쪽이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위드 코로나 엔데믹 얘기할 때 다들 음식료 쪽이나 여행, 항공, 관광, 호텔, 레저 쪽만 얘기하는데 제약바이오와 의료 장비 쪽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반등 시에 한번 제약바이오나 의료 장비를 한번 꼭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왜 제이시스 메디칼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 회사가 경쟁자가 있죠.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만드는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주름 개선하고 여드름 개선하는 고주파 RF라고 하죠. 제품명은 포텐자랍니다. 포텐자. 근데 이게 포텐이 터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초음파 장비가 있는데 이건 또 복부 둘레 감소, 리프트 화이트닝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졌었죠. 그리고 이제 밖에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주름 정도야 하고 눈가에 이제 살짝 메이크업만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바깥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활동 안 했던 유휴 경비로 TV나 노트북을 사셨다라고 하면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또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게 소모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많이 팔고 있는데 클래시스처럼 장비가 넓게 멀리 퍼져 있으면 거기에 계속 교체되는 카트리지가 필요한데 여기도 제이시스 메디칼도 카트리지가 있고 이 카트리지 매출이 의미 있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보면 놀라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4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41%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그만큼 성장의 궤를 같이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 소모품 매출 추이를 보면 작년에 거의 5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소모품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래시스가 1조이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5,500억 정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 거의 비슷한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출액 추이를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맘때도 성장할 거야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제이시스 메디칼은 성장하고 있을 거야라는 답을 줄 것 같아서 이러한 장표를 좀 들고 나와봤고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소모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할 것이다. 그러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한증권에서 나온 자료, 신한금투에서 나온 자료를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은 7,50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 그때 목표 주가는 한 10,000원 정도 12개월 예상을 해서 10,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출연자분들 10배 가는 가치주 들어봤는데요. 이기태 이사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